자, 142페이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하겠어요. 이것도 기본 문제는 개념 설명을 같이 하면서 할 테니까요. 한번 쭉 들으시고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세요. 자, 직선의 방정식은요, 직선의 방정식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어요. 중학교 때 거의 다 배웠는데 그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기억을 한번 해보죠. 그럼 얘는 1번 같은 경우엔 점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럼 직선의 방정식 공식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x 플러스 b의 형태가 있고, 뭐 이런 형태를 가장 먼저 배웠죠. 그 다음에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있는데, 각각 이런 걸 어떨 때 쓰지? 어떨 때 써요? 또 하나 더 있어. 또 배운 이런 형태가 있고요. 공식, 여기서 얘네들을 만드는 공식 중에 y pq라고 써야겠구나. 는 mx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런 형태의 식도 있고, 아니면 a분의 b 미안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이런 식도 있죠. 사실 요것만 다 아시면 돼요. 요 4개만 알면 끝난다. 그지? 요 4개만 알면 다 끝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mx, 기울기가 mx로 주어진 식을 p, x 방향으로 p, y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한 식이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좌변으로 다 몰아서 쓴 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몰랐을 고등학교 들어서 배운 걸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이게 x의 절편, 이게 y의 절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x 절편과 y 절편을 알 때 한 번에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간편한데 y에다 0 집어넣으면 x는 a 이렇게 나오죠. 보여요? x는 a, x에다 0 집어넣으면 y는 b 이렇게 바로 절편을 구할 수 있는 식이다. 기울기 m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죠? 두 점 x1 y1 그 다음에 x2 y2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x2-x1 y2-y1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했다. 기울기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알고 있나? 이렇게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요, 직선은요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야. 탄젠트 세타의 기울기야.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탄젠트 세타의 기울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자, 그렇다. 기울기가 0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될 때, 얘는 x는 a의 형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y는 뭐 b, k 이런 숫자로 될 때, 이럴 땐 기울기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보통 이렇게 보여요. 두 점, 뭐 예를 들어 2,3과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럼 무조건 얘는 x는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가 변하지 않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3,-1 그리고 10,-1 이런 애는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y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렇게 각 반대축에, 그러니까 y는 b라면 x축에 평행하는, 그 다음에 x는 a라면 y축에 평행하는 이런 직선들을 그리면 되고, 기울기는 없어요. 이런 애들은 이런 부분과 이런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가 된다.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 직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주어졌다. 그래서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y, x 이렇게 쓴 다음에 빈칸을 메꾸면 되죠. 넣을 때 주의하셔야 될 건 x 뭐라고 쓰니?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y에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가 되는데 마이너스 9,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3,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죠. 2번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도 모르고 두 점만 아니까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1번식에 있는 것처럼 넣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기울기 먼저 구하자. 1번의 기울기는 2 마이너스 1 항상 부호를 조심하시고요. 4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x 한 점을 지나니까 플러스 1 플러스 2는 y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구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얘는 3분의 2죠. 3분의 2 x 3분의 2 플러스 2는 y 이렇게 된다. 그러므로 y는 3분의 2x 플러스 3이 6 3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끝. 뭐 이렇게 됐어요. 자, 2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는데 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게 나왔네요. 얘는 그냥 점을 그래프를 그려서 좀 잘못 찍었다. 그지? 이쪽을 더 길게 그려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3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7이라고 하고 3을 한 요쯤 찍겠어요.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7,0 응? 마이너스 7,0 여기지? 미안. 이렇게 두 점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7,0 이렇게 연결한 선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됐죠? x는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7 네, 이렇게 나온다. x는 마이너스 7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구하시면 되겠다. 아까 설명했던 그게 나왔네요. 네. 자, 이번에는 3번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직선 중에 직선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을 잠깐만 좀 흔들리네. 찾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직선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와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 그럼 평행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평행. 직선이 평행하다는 것은요,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그려지고 평행. 뭐가 같아야 되죠? 기울기 같아야 돼요. 기울기 같아야 된다 라는 것도 있고, 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나? y는 mx 플러스 n, y는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m과 n은 m 프라임은 같아야 되지만 n과 n 프라임은 달라야지 평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같아 버리면 얘는 일치하는 식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평행한다는 것은 해가 몇 개? 교점이 몇 개? 교점이 없어. 그러니까 해가 없어. 두 개를 연립했을 때 값이 없어. 일치하는 경우에는 교점이 무수히 많고 해도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했을 때 기울기가 같다 라는 어떤 도형적 개념과, 식에서는 요 앞에 있는 기울기가 서로 같고 여기에 있는 얘들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만약에 이거는 이런 식에서도 그렇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해보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a 프라임 분의 a, b 프라임 분의 b, c 프라임 분의 c는 이런 형태 본 적 있죠? 만약에 이 세 개가 모두 같다, 그럼 일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두 직선을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달라, 이렇게 다르면 얘는 평행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까지 달라 그러면 교점이 존재한다, 교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평이면 교점이 없고요, 일치하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교점이 존재하면 해가 한 개, 평행은 없음, 얘는 무수히 많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과 그래프, 형식 두 가지를 다 알아두세요. 자, 평행 그렇고요. 수직은 별로 어렵지 않은 게요. 수직은 아까 요 식에서 수직일 경우는 m 곱하기 m 프라임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의 관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응? 너무 이렇게 수직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은 교점이 하나 존재하죠. 얘가 요 점은 이 직선에 넣어도 성립하고 이 직선에 넣어도 성립한다. 이런 성질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수직했을 때 우리가 찾게 되는 요 교점이 많은 쓰임이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다음 직선 중에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와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을 각각 찾아라 이러겠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은 것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찾아라 이런 소리죠.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1번의 기울기 몇이지? 기울기를 구하실 땐요, 눈으로 이렇게 하나를 넘겨서 2로 요 개수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됐는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가 기울기가 된다. 그럼 얘랑 똑같죠? 그럼 얘는 평행 이렇게 되네요. 2번 얘는 이렇게 살짝 넘기면 4가 되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곱하면 마이너스 16이 나오니까. 3번 얘는 이렇게 넘기면 4분의 1 되네요. 그럼 4분의 1과 마이너스 4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얘는 수직 이렇게 나오네요. 4번
얘는 넘기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5분의 2? 얘도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1번, 3번이 1번이 평행, 3번이 수직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4번 직선과 직선이 평행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뭐이지? 평행한다고 했죠. 그럼 기울기가 서로 같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9. 안 보이네. 잠시만.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쓰고요. 5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돼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3x 플러스 5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눈으로도 이렇게 풀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식을 정리하면 그냥 한번 해본 거야. 10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넘겨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0분의 ax 플러스 10분의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a다. 근데 둘이 평행한다고 했으면 기울기 같은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은 마이너스 10분의 a가 된다. 플러스 플러스 고쳐줄 수 있고요. 양변에 10을 곱해주면 왜냐면 얘가 분모에 10 있잖아. 공배수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10 그럼 a 6 a는 6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다. 평행이란 말이 힌트가 됐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5번이요.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일단 공식을 외우세요. 공식을 일단 외우면 되게 쉽고 편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에서 직선으로 수선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수선이 뭐죠? 수직으로 만나는 선, 이걸 수선이라고 해요. 수선을 내려서요, 요 거리가 d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기본적인 직선을 표현하는 방식은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지 않을 때는 이렇게 고쳐야 돼. 어떻게 고쳐? y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으로 식을 같은 모양을 고쳐야 돼.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인 거죠, 얘는. 그래서 이렇게 고친 다음에 점과의 어떤 거리 공식에 집어넣으셔야 된다. 공식은 이렇게 돼요. 이게 직선의 식이고요. 요 뒤에 요 점이 x1, y1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1 쓰는 것은 이렇게 이걸로 x축선이 y인데 미안. 네, 이해하셨죠? 네. 1 이렇게 쓰는 것은요. 여기서는 정해지지 않는 미지수고 얘는 구체적인 어떤 숫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써보면 얘는 다시 한번 쓸게요. x1, y1 점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 간의 거리는 이렇게 기억한다. d는 루트분의 절대값. 형태를 먼저 기억하세요. 루트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a의 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 x1, y1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다. 그죠? 네, 그래서 값을 구하시면 돼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나 얘들은 어떨 때 쓸까요? 지금 이미 지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원 이런 거 넣잖아요. 원 들어왔죠? 원의 방정식 때 되게 많이 쓰인다. 원이 있죠? 원과 직선의 관계를 우리가 구할 때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d가 반지름과 비교했을 때 더 작으면 얘는 안쪽에서 두 점에 만난다. 이런 표현. 이렇게 될 경우에는 d와 r이 같잖아요. 이럴 때는 d보다 r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는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거리가 반지름보다 긴지 짧은지 같은지에 따라 직선이 원에 접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알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통 이럴 때 가장 많이 이용을 하더라. 자, 그럼 공식에 넣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d는 루트분의 절대값
형태로 기억하세요. 루트분의 절대값. 요 밑에 있는 숫자들은요, 요 앞에 있는 개수들 그대로 따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의 제곱. 보통 마이너스가 있어도 그냥 제곱하면 하니까 부호는 없어져요. 그러나 꼭 이렇게 처음에 써주세요. 마이너스 3과 1을 넣어주시면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나온다.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거리는 무조건 크기잖아, 크기. 그래서 양수로 나온다. 그러면 13 마이너스 13인데 10이 있으니까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는 3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25니까요. 뭔 소리야? 계산을 다 16이니까 25죠. 그래서 얘는 5로 나온다. 그래서 5분의 3이 답이에요. 네. 공식을 외울 땐 형태로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